네, 1번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즘 여러분의 근황을 봤을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연애적인 면이든 여러분의 일적인 면이든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목표,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어떤 지점 같은 것들을 계속 그냥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목표 지향적으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내가 마음이 급해지려고 하거나 뭔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단속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주면서 지내고 계시는 모습들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좀 급한데 정신은 내가 침착해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네요. 여러분의 약간 과거에는 내가 좀 이 속도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급한 거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어차피 급하게 해봤자 좋은 거 없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가 조금 침착하게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하면서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뭔가 내가 빨리 성과를 보고 싶고 사람 관계라고 하면 이 관계가 빨리 진전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도 어차피 그렇게 해봐야 좋은 거 없으니까 내가 나를 좀 다스리자. 나의 이런 급한 마음들을 조금 내가 절제하자. 이런 마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뭔가가 정말 참을 수 없이 힘들다. 너무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머리로 아니까. 그러니까 가끔가다 나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좀 튀어오르고 그런 게 있어도 나는 아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른스럽게 해보자. 이런 마음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근에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많이 했겠지만 나 스스로와의 어떤 대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이거 왜 시작했더라? 이런 식의 자기 성찰, 뭔가 내 내면을 바라보는 류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연애적인 패턴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간관계가 있었는가. 여러분들의 지나온 그런 관계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이런 사랑, 연애와 관련된 관계도 그렇고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의 어떤 친구 관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1번 분들은 살면서 물론 나한테 중요했던 사람들 정말 타이밍이 참 적절하다고 느껴졌던 어떤 시절 인연이라거나 그런 사람들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정말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그렇게까지 내가 너무 나한테 깊게 와닿고 정말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인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주제 자체는 인연이다 보니까 이제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미래 배우자가 될 말 그대로 사랑이 주제인 영상이지만 여러분이 하는 생각은 그냥 내가 단순하게 배우자감으로서의 누군가가 없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나이 막론, 어떤 성별 막론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밝고 햇살 같고 내가 원하는 말 그대로 그 이상적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내가 원하는 그렇게 밝고 나랑 너무 잘 맞고 똑같고 서로가 서로를 늘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약간 이런 여러분만의 어떤 그 고충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남친 될 만한 사람, 여자친구 될 만한 사람이 없어 이게 아니라 왜 나는 인간관계가 다 이렇지? 왜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나고 추억을 쌓고 교류를 해도 이 사람 아니야. 다음 사람. 이랬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해서 확실히 이 사람은 좀 다르다, 특별하다라는 감정을 만약에 느낀다고 해도 머지않아서 이 사람도 똑같구나. 이런 감정을 금방 느끼게 됐었던.
그러니까 인간관계 자체에서 뭔가 말 그대로 회의감, 그리고 왜 도대체 나랑 비슷한 사람은 진짜 없지? 내가 좀 유별난 건가? 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많이 특이한가? 왜 나 같은 사람이 없지? 왜 나랑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을까? 약간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정말 친하고 가깝고 뭐 자주 만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 앞에선 여러분이 좋아라 좋아라 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이 집에 와서 혹은 혼자 있을 때 하는 생각은 아, 왜 이런 사람들밖에 없지? 뭔가 더 나랑 더 끌리고 더 잘 맞고 그런 사람 없을까라는 생각을 결국에는 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러분과 운명적인 이 상대방의 특징을 볼게요. 자, 이 상대방의 특징. 자, 이 상대방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인간관계 패턴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단계가 더 높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어떤 단계냐면 그 인간관계에서 회의감을 느끼고 아, 나 같은 사람 없나? 왜 이렇게 다 지겹지? 다 질리지? 뭔가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내가 저 사람들이랑 있으면 왜 이렇게 좀 뭔가 기가 빨리고 힘들지? 약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여러분한테도 있었는데, 그 수준, 그리고 그런 감정을 더 깊고 많이 느낀 적이 더 많은 사람은 이 상대방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보다도 눈이 높고 여러분들보다도 뭔가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처럼 보여져요. 특히나 이 사람은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뭐 어떠한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살아온 배경, 집이 부자거나 아니면 본인이 자수성가를 해서 금전적으로 여유롭거나 어떤 수단과 방법 상관없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높은 명예나 지위나 금전적인 부분, 내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나의 어떤 이런 여유, 풍요로움 관련해선 내가 자신이 있다. 이런 부분은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져요. 직업이나 그런 것도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이 가장 강하냐면요. 본인이 싫어하는 거, 뭔가 재미없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이게 정말 아예 그냥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 조금 참고 해보자.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직업은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직업일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번다라는 거. 이게 이 상대방의 직업적인 면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보여져요. 정말 이 사람은 본인이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야, 이만큼 줄 테니까 너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고 해도 그 일이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 저건 좀 재미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직업적인 면에서 이 사람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성격 중에 가장 큰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것 같은데, 인간관계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친구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관계를 바로 무자르듯이 자르는 것보단 아, 그래 뭐 내가 좀 참자. 뭐 사람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지. 모든 사람들이 나랑 다 똑같을 수 없잖아. 이렇게 좀 여러분은 조금이라도 좀 유들유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상대방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조금의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정말 뒤돌아보고 두 번 다시 그 사람을 안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하고 본인만의 그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으면 너는 안 돼. 그냥 바로 탈락을 시켜버리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사람의 이제 외모나 그런 거에서도요.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말랐다, 뭐 통통하다, 풍채가 있다 이런 느낌보다도 좀 약간 되게 특이한 느낌인데, 예를 들어 얼굴은 엄청나게 동안인데 몸은 아니신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얼굴은 진짜 복스럽고 뭔가 얼굴은 좀 되게 뭔가 잘 먹은 것 같은데 몸은 또 그렇지 않아. 되게 운동하고 다부지고 혹은 뭔가 샤프해 몸매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얼굴이랑 몸매가 세트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얼굴은 되게 순하게 생겼는데 몸이 그렇지 않다거나 얼굴은 되게 샤프하게 생겼는데 몸은 또 되게 넉살 있는 그런 몸이라거나 뭔가 막 이렇게 아주 예민할 것 같은 그런 몸매가 아니라 좀 푸근한 몸매라거나 이 사람만의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되게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냉철하고 냉정한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하고 다니는 스타일을 보면은 냉정하고 냉철한 사람들 보통 어때요? 뭔가 옷도 되게 시크하게 입고 뭔가 좀 격식 있게 입고 뭔가 심플하고 뭐 화려하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그냥 화려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옷을 입을 때도 본인만의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격만 봤을 때는 완전 올블랙으로 입을 것 같은 성격인데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로 핑크색을 준다거나 안 그럴 것 같은 어떤 이 사람만의 스타일링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남자는 핑크색 절대 안 좋아할 것 같아. 근데 핸드폰이 핑크색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의 되게 그 특이한 이 사람만의 조금 특이한 그 스타일링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 상대방이 여자분이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은 뭔가 매니큐어나 젤 네일을 전혀 안 할 것 같아 했는데 오히려 엄청 화려한 네일을 했다거나 뭔가 새빨갛게 했다거나 심지어 되게 길다거나 그런 식의 좀 특이한 뭔가 내가 아는 저 사람 치고는 되게 좀 약간 적나라하다 혹은 조금 과감하다라고 생각되는 이 사람의 어떤 스타일링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되게 심플하게 입을 것 같은데 무늬를 되게 좋아한다거나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사람과의 만남의 계기를 볼게요. 이 상대방과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만나게 될까? 이 상대방 만남 계기. 벌써 또 7월이 왔네요. 이렇게 영상 찍다 보니까. 네. 자, 이 사람과는요, 조금 약간 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일본 분들이 가장 뭔가 고요하고, 뭔가 외롭고, 어쩌면 우울할 때 간 장소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다. 혹은 내가 정말 기대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가기 싫은 곳, 운동하러 가는 곳, 헬스장, 막 이런데. 진짜 가기 싫다. 그치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뭐 일하러 가는 곳이라거나 뭔가 진짜 내가 언제 그거 자격증 따지, 언제 그거 시험 합격하지?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러 가는 독서실이나 학원이나 학교나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나 제가 비유로 헬스를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좀 유연한 운동 있잖아요. 약간 유산소에 가까운 수영이라거나 요가라거나 필라테스라거나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면 거기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되게 극단적인데 그런 식으로 좀 운동을 하는 굉장히 차분한 공간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나 혼자 생각 정리하러 간 아주 고요한 공간, 내가 명상을 목적으로 하러 간 공간, 명상이라고 해서 굳이 요가 매트가 있고 굳이 뭔가가 있고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이번에 조금 대형 카페에 가서 혼자 가서 그냥 느긋하게 차 한잔 하고 해야 돼. 이런 것도 그냥 카페지만 명상 공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뭔가 어느 날 되게 우울하고 오늘 조금 되게 좀 침울해, 감정이. 그래서 나 혼자 술 한잔 하러 가야겠다. 뭐 이렇게 홀짝이로 가야겠다. 한 곳에서 이 사람 만나게 된다거나 그런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 장소에 갔을 때 여러분이 주변을 별로 둘러볼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냥 뭐 내가 와야 되는 곳이고 내가 온 곳이고 별로 여기는 기대되지 않은 곳이고 너무 뻔한 공간이니까 그냥 자리 잡고 그냥 핸드폰하고 뭐 이런다고 쳐요. 그래서 주변을 여러분이 안 둘러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이 사람을 늦게 발견할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먼저 발견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저 사람 좀 기분 안 좋아 보인다. 약간 이런 식으로 뒤늦게 여러분이 이 상대방을 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볼게요. 여러분 1번 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리딩만 봤을 때는 그렇구나 뭐 이렇게 왔는데 이 만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리딩을 들으시면서 그냥 또 그렇구나 그냥 그렇구나 하고 되게 약간 무던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무던한 감정과는 다르게 저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되게 뭐랄까
되게 뭐랄까, 좀 이렇게 그러니까 특별하다라는 표현도 조금, 뭔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끝내주는 만남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카드에서 그렇고, 아까 리딩에서도 두 분이 되게 비슷한 인간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뭔가 나도 참, 뭔가 이 주변에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나의 뭔가를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구나 하는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뭔가 좀 그래. 약간 이런 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고, 이 상대방은 뭐 워낙 본인만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넘는 사람은 그냥 관계를 잘라버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에서 회의감과 어떻게 보면 좀 지치는 감정을 많이 느낀 사람 둘이서 만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뭔가 무거울 것 같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재밌고 엄청 뭔가, 그러니까 첫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상대방의 첫인상, 상대방이 보는 여러분의 첫인상은 저 사람 뭔가 기운이 좀 남다르다. 약간 이렇게 그냥 첫인상은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되게 재밌고 뭔가 좀 귀여울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도 들거든요. 여러분들과 이 상대방의 실제 성향이 사실 되게 귀여우신 분들이라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나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이런 성격을 꺼내서 쓸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산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이걸 하셔야 된다,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두 사람의 만남이 되게 보통이 아닐 거다. 뭔가 끝내줄 거다. 너네 둘은 굉장히 오래 갈 거다. 아주 특별한 시절 인연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조금 암시하는 느낌인 거예요. 너가 알고 있어라. 이 사람과의 만남은 너한테 굉장히 특별하고 다양한 어떤 경험들, 장면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 저는 1번 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내가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현타의 감정도 느끼고 그렇네 하는 것도 있었겠죠. 여러분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 내 판단에서 나오는 거. 근데 저는 1번 분들이 여러분만의 어떤 피해망상 혹은 내가 이 상처를 받았는데 너무 이거를 이만큼 번져서 내가 느끼고 있었던 어떤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사람 한 명이 나한테 한 안 좋은 얘기를 그냥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는구나가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구나라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번져져서 피해망상같이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다거나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날 저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야. 뭐 여기 저기까지 어떠한 나에 대한 소문이 뭐 퍼졌을 거야. 뭐 이런 거라거나 그런 게 좀 있었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의 피해망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느낄 게 아니라 어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양한 인간관계 사람도 뭔가 종류가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생각한다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미친 듯이 필수는 아닌데 이 영상을 지금 현재 제가 이 목소리가 들리는 아직까지 이 리딩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 두 번째 계정 초우 아이에 올라와져 있는 멤버십 영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 공개 영상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쇼츠 엄청 많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어떤 리딩들, 여러분이 끌리는 카드들이 있다면 한 번쯤 들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멤버십을 제가 막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영상들 중에 제가 보기엔 1번 분들의 지금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까지는 아닌데 어떠한 뭐랄까 뭔가 조금의 그 뭔가 회색 때 같은 게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 묻어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닦아내러 제 두 번째 계정인 초우 뒤에다가 아이들 할 때 아이만 붙이면 되거든요. 거기 가서 조금 들으시고 그 때를 닦아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2번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 여러분의 요즘 근황, 정신 상태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약간 2번 분들은 어떤 큰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게 먼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거를 파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 재능과 그 장면과 그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뭐 하나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은 깨우쳐져 있거든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알고, 지금 감정이 문제가 아닌 거 알아. 근데 감정이 좀 심하게 요동이 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자꾸 갈피를 잡는다고 하죠. 그 갈피가 안 잡혀진다라는 느낌들. 뭔가 싱숭생숭하고 속 시끄럽고,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딴 거 보고 있고, 그냥 머리 따로 몸 따로 약간 이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또 급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빨리 되고 싶고, 근데 계속해서 감정이 일렁이는 어떠한 그런 과정들이 있고, 그게 여러분의 근황인 것 같은. 그리고 약간 이번 분들은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 혹은 내가 재능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게 나한테 조금 지금 곤란하다, 이런 상황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내가 너무 나를 호출하는 데가 많아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재능이 너무 많아서, 내가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서, 약간 그런. 도대체 나에게 있는 이 길 중에 도대체 뭐 어딜 가야 내가 잘 될까? 근데 무의식적으로 내가 뭔가를 진짜 맘먹고 하면 잘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어. 근데 도대체 이것 중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있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잘할 거라는 거 알고, 내가 이거에 재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도 알지만, 근데 그걸로 쭉 내가 밀고 가도 될지는 모르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걸 사람이라 치면,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완벽하고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 건 알아. 머리는 아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집중을 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그게 과연 맞을까? 이 사람과의 나와의 어떤 격이나 수준 같은 것도 맞나? 내가 이 사람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나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뭔가. 막 엄청나게 이게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가벼운 문제는 아니야 라고 생각되는, 그런 뭔가 좀 되게 이 약간 거슬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막 군데군데 여러분 마음속과 머릿속에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 너무 불공평해, 막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얘네들이 계속 요동치고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서 내 안에 어떤 변덕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변덕이 있다거나, 상황들의 변덕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라기보단 짜잘시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뭔가 방이라고 치면은 한 군데가 막 그냥 더럽혀진 게 아니라 찔끔찔끔 여기가 조금씩 다 더러운 것 같은 느낌? 이게 더 정신사납고,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약간 이런 느낌들. 그게 지금 여러분의 상황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그동안의 어떤 과정들을 조금 볼게요. 이번 분들. 자, 이번 분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분들은 물론 여러분만의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건 너무 힘들었다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되게 여러분의 인생 컨트롤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힘을 줘야 될 때는 주고 빼야 될 땐 빼고, 이런 강약 조절을 조금 잘하시는 분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컨디션 관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번 연도에는 혹은 이번 분기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틀, 칸, 그런 것들을 조율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번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남들이 조금 되게 놀라고 당황할 만한 사건이 저한테 생겨도 저는 그럴 때 좀 침착했어요. 이러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동안에 이제 만났던 관계나 그런 사람들도 처음엔 굉장히 호의적이고 설레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된 관계도 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관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이번 분들은 뭐냐면,
특히 이번 분들 중에 가장 많을 것 같은 케이스는요. 사랑도 놓지 못하고 일도 놓지 못하겠다. 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해서든 같이 끌고 가고 싶은데 이게 힘들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다 보면은 가끔씩 어떤 중간 지점에 내가 무너져. 혹은 갑자기 그래, 나 당분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살자라고 내가 밀고 나가려고 했던 그 어떤 나의 정신, 나의 마인드 같은 것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무너져. 약간 이런 여러분만의 혼동이 계속 있네요. 뭔가 근데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여러분이 살면서 당연히 내가 의도한 게 아닌 그냥 일방적으로 정말 순도 100%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나의 상황이 바뀌고 뭔가 나한테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생기고 그랬던 순간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안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솔직히 제일 큰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서 내 마인드, 내 가치관, 내가 당분간 요걸로 밀고 나가자 했다가 그게 또 무너지고 아 이거 아니야 다시 뒤엎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취향과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 프로젝트라고 해도 이거 하나 정했으면 내가 그거를 끝까지 그냥 아 나는 그냥 묵묵히 하는 황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되는데 아 아니 다시 약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종종 일어났었던 일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분명 뭔가를 시작할 때 이거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든 학업이든 뭐든 인간관계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상당히 호의적인 마음, 좋은 마음,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피해망상이 시작돼요. 그 첫 단계를 했으면 두 번째 단계를 해야 되는데 늘 두 번째 단계가 피해망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시기를 놓쳐요. 아,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또 눈을 떠보면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막 정신없느라 시간이 또 이만큼 지나갔잖아.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잡아요. 그리고 뭔가를 또 진행을 해요. 뭔가 스포트를 막 내가지고 내가 띵띵띵띵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띵 갔다가 하다가 띵띵띵띵 이렇게 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한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이 저에게 맞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중간에 한 번씩 무너지는 그 이유 자체가 뭐랄까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이 잘 안 돼서 혹은 컨디션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10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10, 60, 40 그 나중에는 뭔가 5%도 안 나올 때가 있다거나 그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특히나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썸 탔던 사람들, 연애했던 사람들, 나와 뭐가 됐든 어떤 좀 중요한 관계, 너도 나 중요하지, 나도 너 중요해, 요즘에 약간 이런 관계들에서 다 있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좋고 막 한데 어떤 시점에 그냥 쾅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제로 여러분이 느끼셨을 법한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월요일에 이 사람한테 반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다. 화요일도 좋아하고 수요일도 좋아하고 목요일도 좋아하다가 다음 주 수요일쯤에 갑자기 뭐랄까 갑자기 그냥 여러분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그 사람한테 정이 떨어진다거나 근데 그게 약간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만약에 썰을 푼다면 아니 그게 그 정도인가 막 이렇게 얘기할 법한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밀고 나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아닐 것 같은데 라고 해도 아니 그건 아니야 내 기준은 아니야 난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난 그런 거는 나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막 봐주지는 않기로 했어 약간 이런 게 여러분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 예시든 거고 여러분의 그냥 일상적인 모든 면에서 그럴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면 이번 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어떻게 이런 방법을 고수하면서 여지껏 잘 생존을 해오셨을까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남들보다 그걸 잘한다고요. 내가 언제 힘을 빼야 되는지 언제 그 강약 조절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은 아 쟤는 그냥 원래 재능이 있는 애니까 아 쟤는 그냥 뭔가 운이 좋은가 봐 이런 이미지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있어도 여러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재능이 있고 어느 정도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나름의 나 나름의 고충과 그 수많은 새벽과 그 수많은 나의 어떤 그 지끈지끈한 그 찌푸러진 미간과
그런 게 여러분한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남들은 잘 모르겠지. 남들은 그냥 여러분이 늘 승승장구하고 쟤는 뭐 자기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애니까, 뭐 운이 좋은 애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그걸로 밀고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 여러분만의 어떤 고충이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운명적인 상대방의 특징을 볼게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이 상대방의 특징, 이러한 이번 분들에게 다가올 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인지. 자, 일단 이 사람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자, 일단 이 영상 주제가 나의 진짜 인연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내 배우자,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생각하고 오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들과 어떤 사랑을 할 연애에 설레는 감정을 느낄 사람은 맞는데 조금 카테고리가 조금 특이한 거죠. 어떻게 특이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나서 너가 내 취향이고 내가 너 취향이고 그래서 뭔가 설레고 뭐 이렇게 교류하다가 보통 이런 느낌인데 약간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상대방이 조금 그러니까 이 상대방 말 그대로 상대방이 조금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약간 이게 약간 여우라는 표현은 너무 안 좋잖아. 여우 말고 조금 여우 같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은 저는 100%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입장에선 뉴페이스일 수 있고 뉴페이스가 아니어도 뉴페이스로 느껴질 만큼 저 사람 저한테 별 뭐 존재 없었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이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 사람이 되게 중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상대방은 신이 픽해줄 이 상대방은 여러분을 과거서부터 좀 그래도 꽤 꾸준히 지켜봤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소 3개월, 최대 10개월 이상 이 사람은 여러분을 뭔가 지켜봤다. 어떤 형태로든. 뭐 같은 공간에서 멀리 앉아서 여러분을 지켜봤든 뭐 SNS나 메신저 프로필 같은 것들을 계속 염탐을 했든 뭐 꾸준히 뭔가 여러분을 지켜봤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람은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약간 짝사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묘해요. 그러니까 짝사랑이라고 할 만큼의 마음은 아니에요. 난 이번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늘 이렇게 너 뒤에 숨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약간 이 정도의 과한 감정은 아니고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이번은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지라는 일단 궁금증과 이 사람이 여러분을 조금 두려워했다라는 게 있는데 이 두려워했다라는 감정은 어떤 느낌이냐면 뭐랄까 이게 약간 두렵다? 여러분의 존재가 두렵다 이런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 나는 저 사람이 좀 궁금한데 저 사람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난 저 사람 근처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식의 조금 그런 조금 감정들 불편한 감정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지켜보긴 지켜보고 궁금하긴 궁금하나 내가 어떻게 지금 뭔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에서 느껴지는 감정들. 그리고 저는 이게 약간 이번 분들이 이 사람의 존재를 모르면 모를수록 이게 리딩이 집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곁에 있고 싶다라는 게 이번을 너무 사랑하고 이번을 너무 좋아해서 곁에 있고 싶어가 아니라 저렇게 잘난 사람을 내 주변 사람으로 꼭 두고 싶어라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더 가면은 내가 이번에 조력자가 되고 싶다. 내가 이번이랑 좀 가깝게 지내면서 이번에 어떠한 뭔가를 도와주는 사람 혹은 이번에 말동무 혹은 술친구 뭔가 메이트 그런 거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존경하고 뭔가 저 사람 너무 대단해서 두렵다라는 감정이 느낄 정도로 그러면은 뭔가 이게 두 분의 직급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조건이 좀 차이가 많이 나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과 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재능과 사람들이 나만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다분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본 여러분의 모습은 나보다도 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뭔가 궁금하고 도대체 뭐지? 라는 느낌. 그리고 저는
이 상대방에게 여러분이 눈길을 별로 주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건 여러분이 잘 듣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난 그 사람, 이게 예측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 그 사람 많이 봤는데? 라고 해도 그게 SNS적인 거면 안 되는 거죠. SNS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한 거는 눈길이 준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직접적인 뭔가 좋아요를 누르든 그런 식의 어떤 관심이라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아이 컨택을 했다거나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즉 이 사람 시점에 여러분의 모습은 늘 옆모습, 뒷모습 혹은 그냥 내가 이 사람의 SNS나 메신저 프로필을 좀 염탐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강하게 인식해도 이 사람이 뭔가 여러분이 자기한테 관심이 있다거나 이번도 나를 좀 지켜본 느낌인데 이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힌트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대방이 남성분들, 이제 제 영상은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남성분들의 경우에 남성분이셔도 조금 막 우락부락하고 뭔가 남자답고 뭔가 마초 스타일, 테토 스타일 그런 느낌보다는 다소 좀 약간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다. 근데 이 여성스러운 걸 여러분이 뭔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여리여리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떤 섬세함이라거나 아니면 이분의 직업이 그럴 수 있어요. 직업이 보통의 그냥 남자 직업이라고 생각되는 게 아닌 뭔가 주얼리 쪽의 어떤 직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직업이 조금 막 굉장히 이렇게 남성스럽지는 않다. 그런 것들이 지금 힌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가장 큰 힌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대방과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관계에 놓여져 있어도 상대방과 여러분들은 과거에 두 분이서 좀 사적으로 교류한 적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계를 봤을 때는 지금은 서로 뭔가 연락도 안 하고 교류도 안 하고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처럼 보여지는데 과거에 상대방과 여러분들이 서로를 뭔가 뭐 응원해 준다거나 뭐 그냥 인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SNS적으로 서로 좀 교류가 있었다거나 뭐 꾸준히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그런 거죠. 인간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과거에는 두 분만의 교류가 있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끊겼고 심지어 얼마나 끊겼냐면 이 상대방이 느끼기에 뭔가 이번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번이 나를 지켜본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두 분의 어떠한 그 통신이라고 할까요? 그게 좀 끊긴 지가 오래됐다. 그게 완전히 전원이 꺼진 지가 좀 오래됐다. 근데 과거에는 켜져 있었다. 이런 느낌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은데 이 상대방과 만남의 계기를 볼게요. 자, 이 상대방과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지 만남의 계기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 주선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상대방 쪽에서 여러분한테 어떠한 정말 물론 뭐 이렇게 진짜 대놓고 연락을 하거나 말을 걸거나 하는 행동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떤 큰 액션보다는 진짜 그냥 좋아요를 누르는 정도의 느낌 같은 거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되게 사소한 작은 아니면 제3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자연스럽게 말을 건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상당히 인위적이라거나 아니면은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그 계기가 되게 특이하다 혹은 다사다난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슥 날린 어떤 굉장히 가벼운 깃털이 그냥 그 관계에 확 불을 질러버리는 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어떤 느낌도 있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엔 제3자는 일단 무조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3자.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너네 둘을 내가 연결시켜줄게. 너가 나한테 하는 말을 얘한테 전달해주고 얘가 나한테 하는 말을 너한테 전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봐봐요. 이 상대방 있죠. 이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 이 겹지인이 여기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면 둘은 SNS라고 했을 때 서로 팔로워가 안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이 뭔가를 올리면 그걸 캡처해서 이 사람한테 보내줘. 근황을 보내줘. 근황을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근황을 계속 들었다거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의 굉장히 이 약간 뭔가 통신은 끊겼는데 계속 연결이 돼 왔던 어떻게 해서든 뭔가 두 분이 좀 이어져 왔었던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둘만의 그게 아니라면 겹진이 있는 관계라면 100%그 사람이 뭔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여러분과 별로 안 친한 관계라고 해도 여러분을 계속 보면서 여러분의 정보를 이 사람한테 계속 알려줬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만약에 겹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어떠한 정말 사소한 정말 조금의 용기를 내면서 두 분의 관계가 갑자기 확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쉽게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두 사람은 서로 얼굴 안 본 지 연락 안 한 지 3년 넘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의 계정을 발견하고 팔로우를 했다. 맞팔로우를 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DM이 열린다. 뭐 이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대화가 열린다. 대화가 시작된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사소한 행동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 뜨겁게 만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볼게요. 2번 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2번 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2번 분들은 이 상대방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 뭐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상대방은 상대방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초아이 계정에 올려놓은 전체 공개 영상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냥 속는 셈 치고 그 영상들을 한번 봐보세요. 멤버십 유도 전혀 아니고 멤버십 영상보다 전체 공개로 올린 영상들이 훨씬 많아요. 초에다가 아이들 할 때 아이 붙이면 되거든요. 초아이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그 영상 들어가서 그냥 영상 아무거나 클릭해서 내가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서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대방과의 관계는 상대방이야. 상대방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여러분이 가벼운 관계다. 갑자기 얘기가 딴 길로 새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2번 분들은 여러분은 조금 저는 어차피 초아이 가면 제가 똑같은 얘기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어깨에 힘을 조금만 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빼셨으면 좋겠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스스로에게 너 느슨해지지 마라고 계속 이게 스트레스를 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맘먹고 하루 이틀 정도 내가 게으르게 살아도 뭐 게으르게 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대. 그때라도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게으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게으를 때마저도 내가 쉴 때마저도 계속 난 이럴 자격 없는데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한 무더기인데 계속 이러시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의 상태부터 조금 긍정적으로 돌려놔야 이 사람이랑 만나든지 말든지를 할 거다라는 얘기처럼 저는 좀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근에 맞다. 저 요즘 굉장히 뭔가 무겁다. 몸이 무겁든 정신이 무겁든 마음이 무겁든 상당히 무겁다. 그냥 아주 그냥 큰 짐이 있는데 그게 안 그래도 무거운데 물에 젖어서 더 무거워진 짐이 있다. 그걸 내가 등에 이고 가는 느낌이다라는 감정이 느껴지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서만 제 얘기 들으지 마시고 두 번째 계정 꼭 가보세요. 정말 여러분한테 필요한 메시지가 있을까. 어차피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제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거기 가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후회 안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약간 이번 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 지능이 높은 사람만 걸릴 수 있는 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이거 대충 봤는데 이번 분들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우울증 걸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느낌의 우울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감정. 근데 이걸 남들은 이해를 못해. 왜냐면 이걸 남들은 나보다 수준이 낮아 이러면 좀 극단적이니까.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20대라고 했을 때 내 주변 20대들은 다 20대가 살만한 진짜 말 그대로 오리지널 20대 인생을 살고 있어. 근데 내 인생 난이도는 조금 빨라서 나는 지금 한 3, 40대 정도의 난이도와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공허함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아 정말 나와 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걸까 해서 공허함이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런 기운들이 여러분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오늘 이 사람과의 리딩도 굉장히 중요해. 이 사람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얘기를 들으러 초우아이 계정으로 가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2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3번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근황과 정신 상태 한번 봤는데요. 3번 분들은 요즘에 뭔가 여러분만의 고충이 있다. 근데 그게 되게 너무 뭐랄까 약간 슬픈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울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살겠죠. 근데 3번 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 주변 사람들은 그냥 뭐 어때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그런 거 아니거든. 뭔가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렇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굉장히 무겁지만 무거운 마음에 비해서 생각보다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율이 좀 힘들다. 내 마음은 이런 사람인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또 웃고 그런 게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내가 하는 행동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랄까 엄청 순수한 마음하고 엄청 어른스러운 마음하고 그게 같이 공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할 때 그 누구보다도 진지해지고 또 그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놀 때나 이렇게 긴장이 풀리는 순간에 그 누구보다도 순수해지시는 분들? 이 3번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약간 저는 가장 슬플 것 같은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웃겨주려고 하는 그 개그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이 요즘 슬픈 게 뭐냐면 자꾸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한테 요즘 조금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슬프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좀 그렇다? 뭔가 신경 쓰인다 그런 감정들이 그런 게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허무해.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제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뭐냐면 3번 분들이 차라리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신 분들이다 그러면 차라리 덜한데 3번 분들 중에 뭔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수성가까지는 아니에요 라고 해도 그래도 자수성가에 자수까지는 가신 분들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뭐든 그냥 자수성가라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크게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장남으로서 그동안 뭔가를 내가 견디고 감당하고 이렇게 살았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굳이 자수성가라고 해서 큰 사업, 큰 돈이 아니더라도 혹은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해. 내가 이 것들을 지켜야만 해.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만의 그러니까 3번 분들이 가장이면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장이 아니다. 나는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면 가장도 아닌데 그 가장의 무게가 여러분한테 좀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비슷한 상황이실 수도 있죠. 내 주변 사람들 혹은 가족은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내가 어떤 이 자리에서 이거 내가 해야 된다 생각해. 내가 이거 아무리 신경 안 쓰고 싶어도 신경 써야 되는 문제라 생각해. 이런 게 여러분한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좀 공허하다. 근데 그게 이제 3번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더 이상 흘릴 눈물도 없다. 다 메말랐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감정적인 부분 감정 소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좀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울어야 풀릴 때도 있습니다. 나 이거 울 일 아니잖아 하고 안 울면 뭔가 왜 해결이 안 되지? 일이 안 풀리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울어야 풀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뭐 진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 뭔가 풀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감정을 돌본 지가 조금 오래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만을 위해서 내가 나한테 이게 조금 아기자기한 지가 되게 오래다? 계속 나는 삼엄했고, 엄격 근엄 진지했고, 나 스스로를 내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계속 뭔가 넌 다르잖아. 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거를 난 이런 내 팔자가 슬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너가 선택한 거잖아. 그래서 너가 얻은 것도 있잖아. 약간 이렇게 꾸준히 그거를 그렇게 해오신 거죠.
채찍질도 아닌 무언가를 계속 해오신 거죠. 막 심각하게 나를 채찍질했다 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무던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무거운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계속 있었다. 근데 그게 사실 제일 힘든데 힘든 줄도 모르고 사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과정들을 조금 볼게요. 3번 분들의 3번 분들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렇게 강한 멘탈을 가지게 된 이유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3번 분들 좀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버라고 하잖아요. 내가 계속 버텼을 때 된 적이 있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이제 뭐가 될진 몰라. 그냥 내가 이걸 어떤 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이렇게 버텼더니 됐어. 투자해서 버텼더니 됐어. 이런 경험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이런 감정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버티고 진행했더니 됐어. 이런 경험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약간 3번 분들은 내가 멍하게 허공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내가 어떤 것들을 경험했나, 그동안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라고 하면 참 뭔가 다사다난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좋았던 때도 있기는 있었다. 그러나 그거는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추진력을 가했기 때문에 참 좋았다. 그런 느낌들. 이거는 3번 분들이 운이 없으신 분들이다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이런 복이 없다. 이런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저는 3번 분들이 메타인지가 조금 잘 되신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멘탈이 강한데 강해서 슬퍼. 강해서 극단적이야. 너무 강해. 그런 것들? 뭔가 여러분의 내면 아이가 울고 있을 것 같아. 힘이 빠져. 여러분의 내면 아이는 막상 엉엉 울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서 울 일 아닌데? 이런 느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초호화이로 가셔야 되나? 아무튼 굳이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가셔도 되지만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난 연애 어떤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했다가 어떤 달콤함을 맛보면 그러니까 약간 3번 분들이 그게 있네. 유혹에 내가 당해내지 않으려고 모든 것을 철통방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3번 분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다정하다라는 상황을 조금 두려워하실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정한 게 왜? 다정한 사람 좋잖아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뭔가 복잡한 거야 벌써. 내가 저 다정함에 넘어가고 뭐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어지면 난 또 그게 너무 상처겠지? 그때 또 내가 힘들겠지? 그때 일어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런 걸 또 너무 좋아해. 그 3번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철옹성 같은 사람들이겠지만 마음은 아니신 분들인 것 같거든요. 마음은 나도 사실 이런 거 좋아하고 나도 사실 저렇게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거 하면 되게 좋아하고 3번 분들은 그러신 분들 많을걸요. 경험해보기 전에는 저딴 거 뭐하러 해. 저런 게 왜 유행인 거야. 막 이랬다가 막상 그걸 하면 그 누구보다도 어린아이처럼 신나하시는 분들. 사실 그걸 되게 좋아하지만 그걸 부정해. 갑자기 그 캐릭터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그 마법소녀 애니메이션 중에 캐릭 체인지라고 있는데 거기에 아무라는 여자애가 이제 핑크머리 여자애가 주인공인데 걔가 딱 그래요. 걔가 뭔가 말 그대로 내면 아이를 무시하는 애예요. 걔가 진짜로. 그러니까 자긴 사실 밝고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그러고 싶은 사람인데 난 안 어울리잖아. 난 학교에서 이런 이미지니까 난 저런 거 입으면 안 돼. 난 저렇게 귀여운 레이스 입으면 안 돼. 약간 이런 캐릭터거든요. 근데 저 3번 분들이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네버랜드라고 했을 때 네버랜드에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을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네버랜드에 가장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가장 어울리고 그 네버랜드에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그거를 빼고 봤을 때는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막상 진짜는 여러분인데 저 멀리서 정말 행복하게 떠들고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행복하게 즐기고 막 웃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느낄 그 후폭풍을 대비해서 그런 경험들을 그냥 나는 하지 않을래, 나 그냥 바라만 볼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그동안 있었던 인간관계든 연애든 반복된 패턴이었다, 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감정,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나서 여러분이 어떠한 성과를 이뤘겠죠. 그때 여러분은 그래, 역시 이렇게 저들과 다르게 나만의 방식으로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가면 되는데 한 번씩 인간은 무너지잖아요. 그럴 때 또 여러분만의 공허함이 또 싹 오는 거죠. 이게 뭔가 나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난 그런 것들을 뭔가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감정들 그런 게 여러분한테 있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이제 신이 픽해줄 이 운명적인 상대방의 특징을 볼게요. 이 상대방의 특징. 자, 이 운명적인 상대방의 특징. 운명적인 상대방. 자, 이 상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대방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뭐랄까 특히 외모적으로요. 여러분이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가지 마세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저 잘생긴 사람 좋아하는데 그럼 못생긴 사람이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를 뭔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문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돼. 아무리 자기 부모님 생년월일이어도 난 안 돼. 난 진짜 문신 타투는 싫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분은 타투를 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 내 취향 아닌데 막 미친 듯이 막 극혐까진 아니지만 난 저런 조건을 내 이상형의 조건에 두진 않았는데 라고 생각되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안경 쓴 사람은 진짜 싫어. 근데 안경 쓴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한 가지의 어떤 포인트 근데 이 상대방의 외모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외모 자체는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어딜 가나 눈에 띌 외모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저 사람이 왜 별로야? 어떻게 저런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왜 너가 왜 너가 싫다 그래? 여러분이랑 정말 친한 친구들은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내가 그동안 계획하고 내가 예측해왔던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의 첫인상이나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먼저 다가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 좀 꺼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는 지금 완전 청순한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어. 난 진짜 청순한 사람 완전 이렇게 정직한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은데 자꾸 뭔가 무슨 태폐적인 사람이 무슨 병양미 있는 사람이 자꾸 섹시한 사람이 나한테 오니까 난 지금 내가 땡기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첫인상이나 외모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빠진다예요. 이 사람한테 빠진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정말 꾸준히 계속 노크를 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철옹성 같은 모습을 보이고 정말 하다 내가 거절하다 할 멘트가 없어서 아니요 저 이따 부모님 심부름 가야 되는데요. 저 두부 사러 가야 되는데요. 까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한테 플러팅하고 연락하고 그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뭔가 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완전 딱 잘라서 거절은 안 할 것 같거든요. 약속을 계속 미룬다거나 뭔가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그렇다고 해서 막 저돌적으로 미친 듯이 막 그건 아닌데 여러분한테 그래도 꾸준히 계속해서 푸시를 할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직업이 약간 저는 특이할 것 같은데 직업군 자체도 조금 특이하고 약간 엔터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거나 뭔가 몰라요. 좀 약간 되게 특이해요. 아무튼 되게 특이하고 그 특이한 상태에서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은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바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퇴사할까? 아니면 이직할까? 아니면 쪼끔 약간 카테고리는 같은데 틀을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들이 느꼈을 땐 "너 진짜 재밌게 일을 할 것 같은데? 너가 하는 직업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막상 이 사람은 "이런 일 그만하고 싶어. 너무 힘들어. 너무 바빠. 아 내 시간이 없어." 약간 이러실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그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에서 "이 사람을 찾는 사람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일의 직업이 그 직업에 굉장히 재능이 많아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리고 직업이 굉장히 특이해요. 흔하게 특히나 여러분이 '내가 이런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만날 사람은 대충 뭐 이 정도의 직업군 안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다면 '그걸 좀 벗어나는 사람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적으로 가장 큰 힌트는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이 쪼끔 지금 현재 별로 내가 땡겨 하지 않는, 별로 끌리지 않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외모 힌트는 약간 그냥 뭔가 어떠한 부분이 뾰족하게 되게 세요.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런 거 뭐 이렇게 문신이 많다, 올블랙이다, 혹은 너무 심각하게 섹시하게 생겼다. 아니면은 뭔가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인데 뭔가 완전 혼혈기가 있는 그런 얼굴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그냥 그렇구나. 뭐 그냥 잘생긴 편이구나, 예쁜 편이구나 이게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좀 특이해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라고 했을 때 머리가 굉장히 긴 장발이라거나 그런 식으로 흔하지 않고 평범하지 않고 특이한데 그게 굉장히 강한 매력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외모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만남의 계기를 볼게요. 두 분은 이 상대방과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만나게 될까? 음.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한다. 뭐 누군가가 주선을 해 준다. 이런 건 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이분의 직업이랑 쪼끔 관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직업 얘기를 빼고 얘기를 일단 1차적으로 해 보자면은 이 일단 그 첫 만남 자체가요. 아니면은 이미 만나신 분들이라면은 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첫날의 장소라거나 그 상황 자체가 뭐 고요하다거나 우리 둘한테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차분한 상황 그거 자체가 일단 아닐 것 같아요. 뭔가 좀 사람이 너무 많다. 뭐 사람들이 뭔가를 다 바쁘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상대방도 각자의 포지션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했을 때 게임에서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런 데서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날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이 되는 장소래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곳이거나 너무 예측할 수 없는 곳이거나 너무 그냥 너무나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그런 알콩달콩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좀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과 여러분이 이 어떤 동급의 위치가 아닐 거예요. 이 장소에서 이 사람 만났을 땐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더 능력, 재능 혹은 그냥 직급이 높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그 장소 모임일 수도 있겠죠. 파티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주최한 사람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장소에서 뭔가 리더를 가지고 있는 그 리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을 처음 볼 때 여러분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일단 제가 사람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원이나 그런 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눈여겨보게 된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학원이라고 치면 당연히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의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 강사의 입장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수강생들, 학생을 냅두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신경 쓰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가장 크게 뭔가 가능성이 높게끔 모든 상황에 다 인용이 되게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상대방이 높은 위치에 있다. 리더 같은 느낌이다. 이 사람한테 뭔가 권한이 있는 상태일 것이다.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을 유독 특별하게 신경 쓰고 계속 지켜보는 상황에서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예를 들 수 있는 조건들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볼게요. 3번 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아까 초반에 여러분 얘기할 때 그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그 감정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리딩할 때 좀 슬펐다니까요. 아까 그 카드를 봤을 때. 진짜. 그러니까 3번 분들은 조금 좀 재밌게 살아도 되는데 좀 여러분들도 좀 귀엽고 그렇게 좀 살면 안 되나?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있겠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래도 좀 틈틈이 귀여운 것을 일상에 넣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초아이 계정 오세요. 제 두 번째 계정. 제가 요즘에 영상 끝물에 필요하신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제 초우에다가 아이들 할 때 아이 붙이면 나오거든요. 똑같은 나비 프로필 사진 하고 있고 초우 아이 계정 지금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를 꼭 초대해드리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냥 여러분 굳이 뭐 멤버십 안 해도 되고 그냥 구독 눌러놓으면은 제가 쇼츠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 중에 무조건 여러분한테 필요한 스피릿 메시지만 딱딱딱딱 갈 거예요. 그렇게라도 여러분한테 필요한 메시지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3번 분들이 뭔가 저는 조금 이게 약간 여러분이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약간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정해놓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일단 아니고 여러분들도 조금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긴장감이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장면인데 그런 거예요. 약간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클럽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소개팅하고 술 먹고 요런 느낌이잖아요. 논다고 했을 때. 근데 3번 분들만 어떤 가정사든 뭐든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는 느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금전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다 무조건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비유로 쳤을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 아이인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교수님 입장이라 본다면 굉장히 신경 쓰이는 아이가 여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진짜 너무너무 대단하고 너무너무 막 그러신 분들 많겠죠. 근데 막 금전적으로 그런 거죠. 나는 그 사람들과 달라지려고 돈을 많이 벌었어. 자수성가했어. 자수성가에만 몰빵했어. 놀지 않았어. 돈을 다 벌고 나니까 노는 법을 모르네? 어떡하지? 외롭네? 이러면 요즘 그건 슬프잖아요. 그렇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내가 만약 틈틈이 힘들고 외롭고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다? 내가 마음이 충만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좀 자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즘 내 마음이 충만한가? 내가 충만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100%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찝찝하고 어떤 사소한 작은 부분들이 이렇게 숭숭숭 빠져있는 느낌들.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는 뭔가가 여러분 마음에 있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인생에 왜 등장하나요? 제가 개인 상담할 때도 저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성숙하다고 느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랑 저랑 왜 만난 건가요?
왜 우리 둘을 이어줬나요? 누군가가, 어떤 한 존재가 우리 인연의 카르마가 뭔가,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리딩 들은 이 상대방과의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이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을 응원하는 수호천사가 여러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려주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존재들 입장에서는 나는 너가 좀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너가 좀 귀엽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너가 혼자서는 싫다고 하니까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줄게, 그러면. 약간 이렇게 오는 느낌인 거예요, 이 상대방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 만나면은 웃게 될 거고, 일단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3번 분들이 생각보다. 아까 제가 이 사람 외모에서 일단 여러분이 별로 내키지 않은 그 조건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상대방 외모에서. 근데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내가 약간 이런 거 좋아했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왜냐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웃겨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한 방식이어도 여러분을 굉장히 웃겨줄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사람은 이 상대방이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여러분이 초Y 구독자가 되면 제가 맨날 하는 문장들이 거기에 있어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뭐 타락했다, 때가 탔다, 그런 느낌과는 좀 달라요. 그냥 난 저 짐을 좀 덜어주고 싶어. 이게 현실적인 짐을 덜어야지만 덜리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세팅하고 내 정신과 감정을 내가 자유롭게 통솔을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의미 없어. 내가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게 채워야지만 그거는 해결되는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너무 성공, 돈,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그 외의 것들을 너무 그냥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코끼리 무덤으로 그냥 싹 저렇게 그냥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뭔가 공허함 같은 게 있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 리딩에서 반복되게 생각이 나고 말씀드리는 게, 멘탈은 강해요, 여러분이. 멘탈이 약해서 힘드신 분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차라리 멘탈이 약하면 그건 좀 쉽거든요. 근데 멘탈까지 강해버려. 지능까지 높아버려. 근데 이렇게 철옹성 같은 마음은, 이거는 이 상태로 조금 더 유지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완전히 닫혀요. 도저히 열릴 수 없는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초호화이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3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4번님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현재 근황과 정신상태 한번 봤는데요. 4번 분들은 요즘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 그건 여러분이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건 약간 4번 분들이 약간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의 자존심이라거나 경쟁심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강하게 가져서 강하게 의식해서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 내가 너무 순하고 착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자꾸 악해진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시간에 우울해진다거나 생각이 많아진다거나 변덕이 계속 된다거나 자꾸 누군가와의 어떤 말싸움이라거나 기싸움이 잦다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다양한 에너지 소모들로 여러분이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한 거, 내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것들을 제대로 펼치고 있지 못하다,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느낌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자기애가 강하면 좋죠. 근데 그게 혹시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자신감이 너무 올라오지 않았나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들. 여러분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하고 계신 건 아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카드가
약간 옐로 카드? 너 지금 너무 빨라. 너 지금 너무 흥분해서 조금만 침착해봐. 이런 느낌으로 좀 들어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의 상황은 현재 그렇구나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함이었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과정들을 볼게요. 4번 분들. 그 후에 상대방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4번 분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고 능글맞은 사람, 넉살 좋은 사람, 문제 없는 사람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공허함과 나만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에고인 것 같아요. 1, 2, 3번에선 그렇지 않았어요. 4번 분들은 에고가 지금 있다라는 느낌들? 에고의 그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다라는 느낌들, 뭔가에 여러분의 진짜 자아가 살짝 잡아먹혔다? 이런 느낌들까지 좀 들거든요. 제가 제 두 번째 계정 초아이에서 맨날 쓰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투명한 구슬이 뭔가 조금 까매졌다? 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러고 계신 것 같은 느낌? 부정적인 생각하실 필요 없고, 피해망상 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게, 여러분만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박이란 단어도 조금 안 어울리고, 조금 너무 과하게, 에너지를 쓰고 계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나 요즘 너무 잘하고 있어. 나 요즘 너무 완벽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실제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노력과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닌데, 저는 카드를 읽는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한테 들어온 이 메시지들을 봤을 때 자꾸 카드가 조금 브레이크 좀 밟으면서 해라는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가 정말 좋아해서 하는 게 맞냐? 너가 원하는 거 맞냐? 내 마음에서 어떤 풍요와 오감 만족을 갖다 주는가를 조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나오면서 경험했던 그 연애, 인간관계에서도 4번 분들이 약간 인간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뭔가 좀 조울했다거나, 내가 어떨 땐 나 너 싫어 했다가 다시 너가 좋아 했다가 나 망했어 이랬다가 조금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연애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연애 관계, 인간관계 전체적으로 포함인데, 이러한 패턴이 좀 반복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번 분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난 나쁜 사람이야, 아니야, 난 너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자아가 싸우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뭐 진짜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얼굴 옆에 조그만한 천사, 조그만한 악마가 막 이렇게 펑펑 터지면서 막 속삭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빠질까, 착해질까 막 이러는 장면들?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4번 분들을 조금 리스펙하고 싶거든요. 제가 뭐라고,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 뭔가 적절한 표현이 안 나요. 카드를 더 읽어봐야지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패턴이 있었다. 이거를 조금 그냥 정말 간결하게 단어로만 얘기하면 조울함인 것 같아요. 나의 기분의 높낮이, 나의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됐었다. 나의 프로젝트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됐었다. 어떨 때는 빠르게 진행하고 어떨 때는 뒤돌아서 그냥 안 해버리고, 그런 게 여러분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만의 그 투정이 있어. 근데 과연 그 투정과 어리광을 받아줄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그런 질문도 좀 던져보게 되는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너무 이성적인 사람들만 많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은 한결 정말 부드러운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MBTI로 치면은 F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어야 됐는데 그 사람들이 F라고 할지언정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따뜻한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의 4번 분들이 진짜 4번 분들이 아닌 느낌? 그 4번 분들은 훨씬 더 뭔가 좀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여러분이 최근에 한 나쁜 생각과 나쁜 눈빛이 있다면, 나쁜 말이 있다면 그게 원래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고 그런 거를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떠한 환경, 어떠한 영향, 어떤 망상 같은 것들 때문에 그런 게 뭔가 지금 생겼다. 그래서 그걸 좀 지워야 한다? 이런 느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울함, 조울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신이 픽해줄 여러분의 운명적인 상대방 특징을 볼게요. 4번 분들의 운명적인 이 상대방의 특징. 이 사람, 뉴페이스 기대하셨다면 죄송합니다. 9페이스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달라진 면이 있는 9페이스일 것 같다라는 게 최종 평입니다. 그냥 9페이스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다시 나한테 온다. 그런 느낌보다는 이 사람이 뭔가가 달라진 상태에서 나한테 도착한다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사람이 이 9페이스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왜 9페이스가 됐을까라고 그 이유를 본다면 이 사람이 약간 여러분한테 아쉬운 행동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낄 때 아, 이게 뭐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100% 나쁘고 뭐 완전 싫고 그런 건 아닌데 어딘가 좀 아쉬워. 나는 저걸로는 만족이 안 돼. 라는 느낌을 여러분한테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서 여러분한테 온다라는 게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뭔가 당연하다는 듯이 아,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채워지지 않았던 어떤 부분이 채워지는 것 같아. 이젠 내가 정말 외롭지 않고, 이젠 정말 내가 공허하지 않아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없으실 것 같다라는 느낌? 그냥 꾸준히 공허했고, 만나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건지, 그냥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 그냥 내가 늘 살던 대로 사는 것 같다라는 느낌들이 여러분한테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 재회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회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1, 2, 3번 중에 끌린 게 있다면 그거 무조건 들으시길 바라고 재회 근데 하실 것 같은데요. 재회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냥 갔던 사람 다시 온다라는 내용이 너무 강하고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한 20, 30%는 좀 부족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느꼈을 때. 뭐 예를 들면 외모는 마음에 드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직장 뭐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은 마음에 드는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게 더 많아. 그치만 20, 30%가 없어. 근데 나는 그 20, 30%를 내가 인내해주고 싶지 않아. 그냥 참아주고 싶지 않아. 혹은 그 20, 30% 채워질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만나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헤어진 사람이 있다면 100%그 사람과 재회 가능성이 너무 높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 사람 절대 저한테 먼저 움직이거나 연락하거나 그럴 사람 아니에요. 너무너무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와요. 근데 이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과 헤어질 때 뭔가 관계가 흐지부지 됐을 때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나는 너가 70% 마음에 드는데 20, 30% 부족해서 헤어진다? 라고 말을 안 하셨더라도 이 사람은 그걸 느끼신 것 같아요. 아, 뭔가 4번이 나로는 지금 뭔가 좀 채워지지 않아. 내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 라는 거를 이 상대방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과거에 4번과 교류했던 과거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뭔가 더 나아졌거든. 확실히 더 나아졌거든.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든 뭔가 뭐 성격적인 부분에서 뭔가를 배웠든 아니면 이 사람의 현실적인 조건이 훨씬 더 좋아져서 오는 것이든 이 사람의 외모가 좋아져서 오는 것이든 뭐가 됐든 여러분이 과거에 알았던 그 상대방과는 완전히 다른 조금 쉽게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으로 여러분에게 온다. 재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페이스 원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만약에 뉴페이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1, 2, 3번 중에 끌리신 거 있으면 무조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확실히 발전을 해서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온다는 맞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의 만남, 그러니까 다시 만나서 재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짜가 시작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상대방과의 카르마라 그래야 되나? 그게 아직 좀 안 풀려서 온다라는 느낌들이 저는 자꾸 들거든요. 그런 느낌들이 있네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만남의 계기를 좀 볼게요. 뭐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 만나게 되는지 제외지만 어떻게 이 상대방과 만나게 되는지. 네, 이 사람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뒤에 여러분들한테만, 여러분 리딩에서만 조금 다른 질문들을 더 뽑아서 볼게요. 이건 카르마다. 이건 진짜 100% 카르마야. 아직 안 풀렸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나서 그게 풀어야지만 다른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느낌이 너무 강한 것 같고, 4번 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이 나의 귀인이거나 내가 이 사람 귀인이거나 우리가 선연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약간 악연의 스멜이 좀 있다. 뭔가 좀 확실하게 끊어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달려올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약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싫어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그동안 연락이 안 되고 안 봐왔던 그 시간 동안 꾸준히 여러분을 염탐하거나 여러분을 계속 신경 쓰고 있거나 생각하고 뭔가 좀 기회를 노렸다? 기회를 엿봤다? 내가 언제 4번한테 가는 게 좋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 사람은 살았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한테 완전히 마음을 닫은 4번 분들의 그 철옹성 같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것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재회를 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다. 4번 분들에 따라서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 사람이 그랬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진짜 그랬다면 너무 소름 끼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대요. 여러분을 조금 가지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 이 사람 혼자서 완전히 절절한 짝사랑을 하는 느낌까지 있거든요. 완전 좀 되게 절절한,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데 너가 나를 별로 반기지 않을 거 아니까 내가 참을게 라는 그 인내와, 약간 이 사람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집착이란 단어 쓰고 싶지 않지만 집착을 하는 느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람과 안 본 지 6개월, 2년, 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라고 해도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이 줄곧 계속 있었던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한두 달 전에 헤어졌다 이게 아니더라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난 상태더라도 상관없이 굉장히 여러분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계속 가고 싶어 했다. 이 정도면 중간에 한 번쯤은 급발진을 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사람이 뭔가 못 참고 어떤 작든 크든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었을까. 근데 그때 여러분이 상당히 이 상대방한테 너 더 이상 안 돼 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잠잠한 거지. 그때 여러분이 뭔가 떡밥을 던져줬다면 100% 이 사람은 강하게 그때 움직였을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굿페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관계에서 여러분에게만 필요한 조언 볼게요. 4번 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전 4번 분들이 궁금하기도 해요, 솔직히. 4번 분들에게만 필요한 조언. 자, 이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4번 분들. 그냥, 그래, 와라. 오거나 말거나. 이 정도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주는 영향이 없어요.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소름 끼치지 말라고 제가 표현을 여러 가지를 아끼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약간
뭐랄까, 집착이란 단어밖에 없네. 그 이상의 단어를 쓰면 약간 범죄 느낌 나니까 그런 강렬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상대방한테.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빈 공간을 마련해 놔야 좋은 복이,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풍수지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뭐 해바라기 그림을 놓고 어쩌고 저쩌고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청소, 정리, 정돈이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과의 이 이성 관계, 연애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틈에 자꾸 껴있으니까 거기,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빈 공간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이만큼의 지분을 계속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동안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올랑말랑 좀 들어오려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려 그런 느낌이 자꾸 있어요. 이게 4번 분들이 되게 듣기 좀 짜증나는 얘기인 거는 아는데 그 느낌이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근데 왜 신이 픽해줬냐? 왜 너네 이번만큼 한번 만나고 그냥 헤어져야 돼? 이건 좀 카르마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번은 이게 무슨 약간 표현을 이상하게 해야 되는데 이 상대방의 그 마음? 이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그 연모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관계가 끝난대요. 결론은. 그렇게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겁이 나실 수 있잖아요. 내가 그런 거를 해야 돼? 무슨 나한테 이거 퀘스트도 아니고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과 만약에 여러분이 재회를 한다. 솔직히 만약에가 아니고 무조건 재회는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재회가 무조건 한 달을 만나고 두 달을 만나고 이런 재회가 아니라 다시 두 사람이 만나고 하루에 그냥 하루 동안 그냥 뭐 대화하고 데이트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걸 수도 있어요. 굳이 재회를 한다고 해서 그럼 또 며칠 몇 달 만나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한 번은 그냥 얼굴을 본다 혹은 뭐 긴 통화라도 한다 뭐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관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완전 프레시한 인연이 여러분한테 들어온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겁나는 건 그 사람이랑 다시 연결되는 게 싫어요. 겁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혹은 여러분만의 어떤 경험이 있으시겠죠. 근데 겁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제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오고 재회를 할 그 시점에 여러분한테 어떤 진짜 여러분이 안 믿으실 수 있는데 어떤 결계?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 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사람이 100% 다가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2달? 빠르면 2달, 늦어봐야 빠르면 1달, 늦어봐야 2달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시그널 보내고 연락 오고 할 것 같은데, 진짜 연락 왔네? 나 뭐야,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이 하는 만큼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티키, 그냥 타카 한다. 그냥 어떻게 잘 지내? 연락 오면은, 이렇게 답변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처럼 이 관계가 끝나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바라봐 주심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의 과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한테 정말 좋은 인연이 다가올 수 있게끔, 그리고 기존에 조금 찝찝하게 남아있었던 좀 눅눅했던 관계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제가 보기엔 4번 분들이야말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챕터, 내가 지금 경험하는 조금 이게 빈티지해진 오래된 것들을 정리하고 다음 챕터로 완벽하게 새롭고 프레시한 챕터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그 기운이 가장 강한 게 4번 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근에 뭔가 붕 뜨거나 내가 자꾸 방방 뜨거나 붕 뜨거나 하시는 분들이셨을 것 같아요. 보통 이래요. 그 다음 챕터 넘어갈 때 뭔가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맞나 하다가 들뜨고 자기 혐오했다가 난 최고야 이랬다가 충분히 누구나 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 일을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리딩이 좀 아쉽다. 뭔가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우 타로잖아요. 초우 뒤에다가 아이들 할 때 아이 붙이면 초우 아이죠. 초아이를 검색하시면 제 2번째 계정이 떠요. 지금 현재 구독자 4,000명 정도 됐고 멤버십 영상보다 전체 공개 영상이 훨씬 많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메시지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까 제가 초반에 4번 분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지만 그 안 좋게 얘기한 건 여러분이 진짜 안 좋은 사람에서 안 좋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 리딩을, 그러니까 지금 4번 분들 리딩 끝났잖아요. 제가
리딩을 다 하면은 이분들은 이런 분들이구나라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4번 분들은 제 기준 어떤 캐릭터 해석이냐면 조금 귀여우신 분들이에요. 4번 분들이. 어떤 느낌이냐면 포메라니안이 하얀색 포메라니안이 본인이 북극곰인 줄 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류의 되게 귀여우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 갔으면 좋겠고 뭔가 나 이런 비슷한 얘기 더 듣고 싶어요. 나 뭔가 그러면 내가 요즘 고민인 게 일로 가야 될지 고민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의 고민이 있다면 그거의 답안은 초호화의 계정에 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멤버십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강요 아니고 그냥 거기에 여러분의 메시지 있으니까 그거 들으라는 얘기니까 절대로 강요 아니니까 조금 궁금하신 분들 혹은 심심할 때 생각나시면은 그 계정 가서 여러분의 메시지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딩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4번님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